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담. 이곳에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길게 끌었던 관세 협상을 합리적인 타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합의로 일본은 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나? 미리 갚아준 대가로 얻은 것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서 시작됐습니다. 재선 후 그는 전 세계에 25% 상호 관세를 선언했었는데요. 미국은 한국의 대미 흑자 300억 달러, 자동차, 반도체 등을 문제로 삼으며 관세 협상 압박을 했지만 너무 불합리한 조건이라 한국은 협상을 길게 끌며 다각적으로 미국을 이해시키려 했습니다. 아직 난관이 남아있던 관세 협상을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다행히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은 합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더 디플로매트는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했다고 보도합니다. 한국은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로 맞선 것입니다. 2,000억 연도별 선별 투자, 1,500억 조선업 협력으로 협상 타결된 것입니다. 또한 섹터별 관세를 15%로 낮췄습니다. 이는 단순 양보가 아닙니다. 더 힐에 따르면 트럼프는 합의 도달이라고 선언합니다. 한국 경제의 25% 관세는 치명적이었으나 이 타결로 불확실성을 제거했습니다. SCMP는 한국이 15% 관세를 유지하며 35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고 전합니다. 왜 이 합의가 한국에게 합리적일까요? 첫째, 경제 안정성입니다. KB 글로벌은 마지막 순간 타결로 외환 시장을 보호했다고 평가합니다. 연간 상한 200억 달러 투자로 부담을 분산합니다. 둘째, 전략적 이득입니다. 1,500억 달러는 메사 프로젝트로 미국 조선업 지원함으로써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확대합니다. 또한 쌀쇠고기 추가 개방을 방어했습니다. 엑스포스트에서 한국 네티즌들은 3,500억 달러로 핵잠까지 얻었다고 긍정평가합니다. 셋째, 경쟁 우위입니다. 일본, EU 갭이 동등 조건 확보하고 총 3,500억 달러 패키지로 자동차 관세 15% 인하를 끌어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실용 외교의 승리입니다. 일본은 왜 망연자실하나? 트럼프의 관세에 먼저 굴복했습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 투자로 15% 관세를 얻었으나 쌀 시장 개방 등 더 큰 양보를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일본이 세부 합의에 불만이라고 분석합니다. 일본이 동맹에도 위드아웃 멀시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NYT는 일본이 여전히 세부 협상 중이고 한국의 효율적 딜이 일본의 과잉 투자가 드러났다 고 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 너머로 안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트럼프에게 핵 추진 잠수함을 직접 만들 수 있게 요청합니다. 이후 비공개 회담에서 북한 핵잠 대응으로 추진 필요성과 한미 군사력 강화 차원으로 트럼프가 제안에 공감하고 미중 회담 전 승인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1990년대부터 수관 사업입니다. 엑스포스트에서 한국 안보의 큰 성과로 평가합니다. 회담에 기대가 낮았으나 진척된 것입니다. 이 합의의 최종 단계 도달이라고 긍정평가됩니다. 하지만 중국, 일본 반발과 NPT 논란 가능성이 있지만 핵잠 시대를 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26년에는 협정 개정을 통해 핵잠 도입과 핵제 처리는 경제 강국에서 안보 강국으로의 도약을 의미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동맹 균형이라고 분석하며 한국의 승리는 계속된다 고 긍정평가했습니다. 핵제 처리는 사용 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추출하여 재활용하는 과정으로 에너지 자원 활용과 폐기물 관리 측면에서 이점이 있지만 핵무기 개발 가능성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미국과의 협정으로 인해 한국은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 재처리를 할 수 없었으나 대단한 성과를 이룬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사용 후 핵연료 증가로 인한 저장 문제 해결과 원자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처리 권한 확대를 오래전부터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과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8월에 양국이 재처리 논의를 합의했으며 최근 2025년 10월경에도 핵연료 사이클 권한 확대를 위한 대화를 했습니다.
재처리를 통해 사용 후 핵연료에서 우라늄 235, 플루토늄 239를 회수하면 핵연료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원자력 발전 비중이 높아 이로 인한 폐기물 관리 부담이 큽니다. 폐기물 양을 90% 이상 줄일 수 있어 장기 저장 시설 건설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 부하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핵 주권과 에너지 자립으로 연결지어 주장합니다. 또한 원자로 수출 시 재처리 기술을 패키지로 제공하면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재처리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어 핵무기 개발의 잠재력을 높입니다. 한국이 이를 추구하면 국제사회에서 핵무장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국 국민의 70% 이상이 핵무장 또는 강한 핵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 복귀로 인해 이러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반도 긴장 고조, 일본, 중국과의 갈등, NPT 체제 약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처리가 핵 잠수함 개발과 연계되면 미사일 탐지, 억지력 강화 효과가 있고 이번 승인으로 미국과의 동맹 관계는 상호 보완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도 이득입니다. 원자력 산업 성장으로 일자리 창출과 수출 증가, 2025년 한국의 SMR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도 재처리와 연동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동의하에 재처리가 이뤄지면 에너지 안보 강화와 산업 발전이 기대됩니다.